이제 LG SDC 2023 트랙 1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LG SDC 2022에서 LG U 플러스 서비스의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필수인 DevOps가 적용된 실사례들을 발표해 주신 바 있는데요. 올해 LG SDC 2023 마지막 세션에서 U 플러스 DevOps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1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멋지게 진행해 주실 LG U 플러스 송주영 연구위원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도 발표 자리가 굉장히 안 채워져 있는 거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외부에서 제 이름을 걸고 발표를 하더라도 100명이 넘게 오는데 참 우리 LG 그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도 소프트웨어에 관심도가 이렇게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뭐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왔겠지만 저를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한 분만 바꿔내고 그분들이 한 번만 생각이 변경되더라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 오늘 주제는 DevOps Acceleration이라는 주제고, 엔터프라이즈에서 동작하는 DevOps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연사 소개를 할 건데요. 저에 대해서 제 좌우명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제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12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왔는데, 현재는 LG U 플러스의 아마 LG 그룹의 최연소 연구위원이자 전 세계 20명, 그리고 제가 10번째로 됐어요. 오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AWS의 컨테이너 히어로, 국내 유일이자 국내 첫 번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커리어에 설명하면 너무나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송주영 AWS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커리어나 여러 발표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는 끝내고, 제가 작년 SDC 때 발표한 게 더닝크루거 효과, 인지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결론을 도달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약간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이 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그러한 효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 게 사실 당연할 것 같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자본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성장하면 일의 속도도 늘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동작하지 않거든요. 이상하게도 대부분 빨간색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파란색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DevOps의 목표는 사실 이러한 가속도를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 DevOps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러면서 끝냈어요. 엘무원, 제발 이 단어 쓰지 말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제발 이 단어를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해요. 왜냐하면 각종 막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물론 거기에 믿고 거르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전히 아직 사용돼요. 그런데 LG라는 회사가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정말 구석이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나를 태워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거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딱 하고 그런 얘기 절대 이제 꺼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2년에서 이어지는 2편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소프트웨어 역사가 짧고 그리고 대부분 제조업에서 시작했거나 전혀 다른 기반 산업에서 시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비스 기술이나 조직의 사일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팀이 너무나 많고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관리하기 힘들고 옆 팀과 내 팀의 일을 아레나를 나눈다고 하고, 제가 진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아레날 그런 경계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수준이 어떤 것은 높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지 편향 효과 때문에 리더들을 만약에 잘못 뽑거나 정말 큰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이렇게 레거시 시스템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채들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엔드도 개고생, 데브옵스도 개고생, 프론트 엔지니어, 여러 엔지니어들이 개고생을 하고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결한 회사가 없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해결한 회사 없나? 구글 이거 해결하지 못했을까? 아마존 이거 해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과연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이룩하면은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애플 역시 마찬가지고, 애플 제조 회사잖아요. 아마존은 책 팔이 회사였고,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정말 우수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리더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리더분들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의 리더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싱글 스레디드 리더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조직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진짜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싱글 스레디드 리더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어디서 꽂히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불만이 생긴 경우도 많고, 이게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리더가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봤고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해봤으니까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역시 기터브 PR을 막 올리면서 열심히 이러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왔고 제가 남겨놨기 때문에 2019년, 2022년, 2021년에 제 기록들인데 2016년도까지도 계속 이러한 PR 4,000개, 5,000개가 사실 생각보다 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저보다 더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이 기술적인 쿠버네티스의 프라이어티를 정하는 하이리키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조직에도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시큐리티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 아래 비즈니스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릴라이빌리티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효율성, 이피션시를 생각해야 되고, 오토메이티드 오퍼레이션, 다른 일들을 그ram에 역량을 쌓고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스탠다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특이하게 이거를 완벽하게 거꾸로들 엄청 많이 해요. 특히 한 번쯤 다 겪어봤을 거예요. 어느 조직이 갑자기 뭐 하겠다고 나타나서 우리는 조직을 차서 중앙에 거버넌스를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직이 박살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인지 편향 효과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기준을 잡고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PC 같은 게 탄생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PC 같은 거에서 개발자가 개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보안 때문에 한다? 보안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전문가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도 삼성전자에서 서비스 보호팀에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보호 기술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시큐리티는 결국 블락킹을 하는 거, 인크립션을 하는 거, 뭐 해싱, 뭐 어설라이제이션, 어센티케이션, 다양한 기술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오로지 블러킹에 의해서만
보완을 한다? 이건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데 그렇게 제어하면서 쓰나요?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자신의 IP를 넣고 그렇게 쓰나요? 그런데 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구글은 왜 애니 오픈이냐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자신 있게 구글 드라이브 링크도 걸 수 있고 왜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망치면 조직이 개박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PC 같은 걸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효과적으로 왜 만들어야 되는지 잘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막는다고 보안이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기술적 투명성과 투명성은 성과와 평가의 공정함을 가지고 되고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개인적 역량, 구성원들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메저먼트라고 해요.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단어 5가지 중 하나인 메저먼트. 항상 변화가 일어나면 측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기록하고 여러 역량을 쌓고 쉐어링해야 된다는 거죠. 업무의 디자인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니어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는 업무의 문제의 발견부터 문제 해결까지 내가 어떻게 디자이닝을 하고 처음 문제부터 다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많이 시니어 엔지니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디자인해서 문서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PR이나 LOC, 라인 오브 코드 같은 걸로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규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커밋에 정확한 만큼의 리뷰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고 한 개의 PR에 정확하게 디스크립션을 정확하게 남기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믿음의 하이 트러스트 릴레이션십 이라고 얘기하는 걸 구축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동료들의 성장이 되고 지표화돼서 측정 가능하고 리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도 모든 것을 다 측정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서 데이터 드리븐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PPT 역량 향상을 위해서 PPT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년 1년 전에 전 입사를 했는데 1년 동안 무엇을 했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저희는 셀프 평가를 받을 때 자신들이 내가 무엇을 디자이닝 해왔고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며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남한테 좋은 영향을 주었고 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를 자신이 스스로 적고 같이 시니어들과 리뷰하면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리콘밸리에서 가져온 문화고 당연히 동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디자인 능력을 키워야 되니 디자인 문서를 굉장히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많이들 합니다. 모든 일을 문서화하면은 속도가 늦어지고 느리니까 사실은 PR이 올리면서 그게 문서화가 되고 그게 기록화되면서 오디팅까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떠한 큰 일에 대해서는 내 모티베이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걸 디자이닝하게 됐으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는 거를 상세하게 적는 거죠. 제안까지도. 그리고 그게 효과가 거두면 첫 번째로 동료들을 도울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사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거 다른 대체안도 있었는데 왜 그 대체안들은 선정하지 않았어? 그런 것들도 정확히 적는다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자유로운 페이지 형식으로 이렇게 딱 쌓여서 쌓여서 지난 1년 동안 이만큼이나 저희는 쌓이게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저희는 일단 예민한 것들은 주제를 다 빼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역량이 쌓여서 아까 같은 3페이지, 4페이지 같은 분량의 디자이닝이 내가 왜 해왔고 내가 무슨 일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잘 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는 게 리더의 덕목이자 리더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이죠. 저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라. 절벽으로 밀어라.
우리 팀한테 절벽으로 밀어넣고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바꿔낸 건 엄청난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거는 물리학 법칙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두려워도 올라올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고 가이드해주고 잘못된 것은 투명하게 알려주고 그러한 것들은 원어원이나 이런 문화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가 대표적인 그림인데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한 경우를 너무 많이 지난 1년 동안 겪은 경우가 아직도 지금도 겪고 있어요.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의 이상의 경력 동안 제가 밤을 새고 너무 힘들고 이런 업무가 많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자동화를 하고 CI/CD를 잘 만들고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면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거절을 한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잘 동작하는 모델을 만들려면 인재 밀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엔터프라이즈들이 제발 그렇게 큰 업적들을 뭔가 개인의 특정한 팀이나 그런 쪽에서 내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는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인재 밀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엄청 많이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동료, 능력이 될 수 있는 동료, 버틸 수 있는 동료들만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넷플릭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인재 밀도를 최고로 축적시키고 모으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노력을 해온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요즘 시대는 퍼포먼스 매러,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결국 빠르고 정확하고 사고 없이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서도 잘 써야 되고 때로는 백엔드도 잘해야 되고 프론트엔드도 알면 좋고 시큐리티도 알면 좋고 결국엔 다 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레나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백엔드는 백엔드 일해, 프론트는 프론트해, 사업은 사업대로 해. 하나의 팀인데 이상하게 사일로가 생기고 옆 팀이 잘해도 다른 팀은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 목표는 결국에 제 목표는 제가 U+에 온 이유는 U+를 넘어서 최고의 문화와 실력을 가져서 모든 조직을 상향 평준화하려고 하는 생각에 왔어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정말 많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U+를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왜 U+를 가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구글도 가려면 갈 수 있고 아마존도 가려면 갈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려면 갈 수 있고 어디든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스타트업이든 많이든 넓단 말이에요. 거의 FA 상태이니까. 그런데 왜 U+를 선택했느냐? 무거운 에너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어쨌든 대기업들의 문화를 한 번쯤은 탄생시켜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는 그 특정한 팀의 어떠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정말 잘 만들었다고 당시에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어서 해본 경험은 이미 해왔고 중간에 이직을 해서 하이브에 있는 위버스라는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그 시스템은 지금 현재 글로벌 넘버원 팬덤 플랫폼이 되어 있어요. 역시 그 경험도 중견 기업은 아니고 한 200명 정도의 규모에 있는 분사되어 있는 20명, 30명에서 시작해서 결국에 넘버원 플랫폼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의 다음 미션은 과연 내가 하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상향 평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저의 미션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챗GPT한테 물어봐도 챗GPT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LG에서 다른 밖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퍼포먼스와 엑셀레이션, 가속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딜리버리, 하이 퀄리티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아마존의 성장을 진짜 많이
성장했었던 거는 커스터머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얼마만큼 빨리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U+ 내에서도 고객 만족 뭐 이러면서 고객의 중심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로고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늘리면서 굉장히 빠른 사이클로 돌리는데 이게 시큐리티적으로 안전하고 개발이 빠르고 테스트가 자동화되고 이러한 어떠한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노력으로서 결과를 성취해야지 무슨 그냥 한 방에 빵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저와 비즈니스와의 굉장히 밀접해 있다. 그리고 이 최적화 퍼포먼스와 이 가속화를 최적화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어플리케이션, 우리의 서비스들이 빨라지고 효율적이고 스케일러블하게 되고 심지어 비용까지 아껴지는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는 어떤 퍼센트 네이지에서 돈을 얼마만큼 들여야 어떤 걸 우수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견적을 짜면 7천만 원짜리도 어떻게 보면 저희 팀 입장에서는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외주를 줘서 7천만 원을 끝내고 20억짜리 외주 개발서를 줘서 20억짜리를 하는데 우리 팀이 하면은 사실 그거 14일 이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일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돈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성장을 높이고 좋은 구성원들을 뽑고 그렇게 밀집시키는 게 중요한데 돈을 이상하게 잘못 쓰죠. 사실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회사들이 기업에 있는 무조건 이윤을 남기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딩하고 있는 DAX 데브옵스 엑셀러레이션의 밑에 있는 산하 조직들은 U+ 내에서 현재 소프트웨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조직, 새로운 일에 두려움이 없는 조직, 그리고 영감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인스파이어드하게 하는 조직, 그리고 그게 개발뿐만이 아니라 개발, 인프라, 보안,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외부, 내부 영향력이 가장 높은 조직들의 리더가 조직이 되는, 왜냐하면 팀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조직의 리더가 아까 성장해야 성장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직들이 바라볼 수 있는 리더, 귀감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그 중심적으로 하나 한 명씩 성장시키고 높인다면 그거를 동작하는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레나 가르고 사일로 가르고 우리 임원분들이 막 불안정하신 분들은 막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해요. 참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2022년 8월에 저희 3명으로 시작했던 조이 조직은 이제 2023년 9월 16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특성상 참 특이한 거는 막 사람을 할 때 경력직 채용도 물론 하지만 약간 다른 곳의 주니어들을 슉 투입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4월 달에 주니어들 이 데브옵스 업무를 전혀 하나도 해보지 않은 만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친구들 7명이 투입되고, 그때 이제 신입사원 친구들도 1명 채용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16명이 됐습니다. 조직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엔터프라이즈 희한하다고 했죠. 15명 중 12명이 90년대생인 완전 모두 MZ 세대인 조직이고 굉장히 젊은 조직이죠. 자,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마만큼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각오하고 제니어리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속도가 얼마만큼 늘어나냐,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폭발적인, 물론 여름 휴가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여름휴가 떨어졌는데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친구들이 노력하고 왜 노력할 수 있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우리가 항사의 목표를 하나로 맞추고 흔들려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영감을 일으키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한 이야기예요. 그로스 마인드셋, 셀프 모티베이티드를 가져야만 성장한다. 우리 조직은 불공평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조직은 불공평한 조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그룹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A라는 조직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우수한 성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옆 팀은 약간 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따라서 성과가 누구는 S를 받고 A를 받고 B를 받고 우리 조직은 너무나 잘해서 B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축적해 나아가면 그러한 1년에 몇 %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십 %, 수백 %의 성장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하고 커니 6개월만 보더라도 그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일을 못하는지, 어떻게 조직이 굴러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귀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TPM, 테크 리드를 하는 친구가 사원이에요. 사원. 책임도 있고 선임도 있지만 테크 리딩을 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하는 친구가 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원 친구의 그 GitHub PR만 보더라도 코드 리뷰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이 방향성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조직의 개개인 친구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잡아주고, 이 친구는 저스 92년생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귀감이 되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있어야 잘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역시 이 친구도 자신들의 실력을 동시에 증명을 하면서 자신의 일대 퍼포먼스도 보여줘야 돼요.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질의응답이 들어오면 알려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네트워크 역량을 완전히 이제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역량을 가진 시니어 엔지니어이지만 94년생이에요. 그리고 귀감이 되는 시니어 엔지니어 한 친구는 약간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개발을 너무 좋아하는 약간 꽂혀있는 친구라서 지금 6,000개의 컨트리뷰션을 하고 8,000개까지 할 거라 막 하면서 스스로 내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백엔드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자바 개발자 출신이었고, 물 한 잔 마시고, 자바 개발자 출신이었고, 이러한 친구들이 기록을 남기는 게 당연히 귀감이 되니까 당연히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 밖에도 저희는 익스퍼트도 갖추고 있다는 조직이에요. 최근에 채용을 하면서 좌측에 서적이 쿠버네티스라는 중요한 기술들을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실 수 있을 만한 그 베스트셀러이거든요. 그 저자분도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왜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팀을 선택했는가?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질 거고 어떻게 나아가실 것인가, 비전이 어떻게 된가 구라치지 않는 거를 증명한다면 좋은 인재들도 올 수 있고, 역시 보안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강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선정되고 하는 귀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주니어들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앞에 그래프를 보면 주니어니까 회사에 보면 잡무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마치 1년차, 2년차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연차의 실력은 완벽히 깨진 거예요. 제가 일단 대표적인 사례이고, 저는 12년차고 86년생이지만 연구위원이잖아요. 이미 연차는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에서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실력 기준과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어떠한 리절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증명해 보이니 주니어들도 믿고 따라와서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역시 다른 친구도 예쁜게 꾸민 친구들 것만 제가 잘라왔어요. 이렇게 자신의 GitHub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성장을 그래프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저게 그래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디플로이먼트 애저 코드, 결국 에브리띵 애저 코드라고 모든 기록과 모든 우리의 작업과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다 선언형 형태로 만들고 다 코드화 시키기 때문이에요. 역시 그 과정도 보안을 다 지키면서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6명이지만 현재 모두 다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No Rules,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넷플릭스의 문화인데 규칙도 없고 회사의 문화나 회사에서 내려오는 뭔가를 해주세요. 우리 조직에 방해되면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러면 저를 잘라요. 저를 잘라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귀감이 될 수 있으니까. 경계도 없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개발팀과 함께 일을 하고 개발팀을 돕고 우리는 보안팀과도 도와요. 보안 전문가가 있으니까 보안을 어떻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구축했는지 그게 우리가 어디를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전략팀이랑도 함께 일해요. 기획, 전략 이런 팀이랑도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데브옵스 팀인데 왜 전략팀과 일해? 실제로 전략팀과 일을 해서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요. 정량적으로 만족도를 표현하기는 못했지만 설문조사가 있었다면 난 만점을 줄 것이다.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자와 내가 일을 해서 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런 것들이 Q&A 대응이나 보고 팀장 리더 보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항상 해결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니 너무나도 같이 성장하고 있음을, 하루에 1cm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죠. 저희는 역시 HR팀과도 함께 일하는 거죠. 인재 육성이든 뭐 하거든, 인재 육성이든 조직에 하는 거든 그게 조직이 원하는 게 바르더라도 무조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조직으로 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컨설팅, 우리 특히 LG가 특이하게 컨설팅을 연락에 많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데 여러분, 실제로 저 컨설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면 컨설팅 업체가 익명으로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15분당 뭐 10만 원, 15만 원씩 10분당 얼마씩 줄 테니까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문서를 보내주고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를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면 컨설팅 회사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고객이 원하는 대로 써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딴 잘못된 것들 제발 쓰지 말고 무엇이 베스트 프랙티스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파이낸셜 팀이랑도 함께 일할 거예요. 비용이 조직의 성장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이낸셜 팀이랑도 일할 거고, 결국 우리는 모든 팀의 성장을 돕는 조직이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를 상향 평준화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오늘 임원분들이 7층에서 D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임원분, LG그룹사 임원들끼리 교육 듣고 있어요. 과연 그 교육을 듣는 게 맞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말을 듣는 게 맞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링크드인의 첫 번째 줄은 The Best Professional for Digital Transformation이에요. 왜? 내가 그거를 제일 잘해왔으니까,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도대체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발 찾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굉장히 우리 그룹사, 저는 이제 삼성에도 있었으니까 대기업의 동작 원리를 대충 아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저는 랭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바, 파이썬, 뭐 C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엮어주는 언어이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피드백 중 하나가 우리는 통신사인데, 우리는 제조회사인데, 우리는 무슨 업을 회사인데 왜 이렇게 자꾸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엮어주고 성장시키고 일을 바꾸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저스트 랭귀지일 뿐이에요. 언어가 발명된 이후로 인간들이 얼마나 발전을 했냐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때로는 너무도 힘들고 개개인이 태우고 내 열정을 불살르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도 다른 곳에서도 U+ 내부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기도 합니다. 곳곳에 코드 리뷰하는 조직, 곳곳에 스터디하는 조직, 곳곳에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조직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여기에 본질을 찍어서
넥스트는 무엇이고 더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더 만들 것이냐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작년 AWS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 중에 하나죠. AWS 리인벤트에서 AWS CTO 워너부게스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The world is asynchronous.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 세상은 우리가 새의 편대 비행 같은 걸 보면 그 새가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새 하나하나가 개개인으로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동작한 거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다. 자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 나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옆 차가 있으면 확인을 하고 옆 방향을 옮기고, 그렇게 특정한 몇 가지 그라운드 룰에 의해서 경계 없이 그냥 움직여서 안전한 형태로 가는 것이지, 뭔가 빡빡하게 누구 뭐가 뭐 어쩌고 어떻게 운전하고 뭐하고 아주 상세하게 해봐야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게 안다는 거죠. 서로 간의 룰이 있고 신뢰감이 있으면 알아서 잘 동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없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볼만 하잖아요. 과연 역사적으로 과연 인간 역사가 수천 년, 뭐 만 년 됐을 텐데, 몇만 년 됐을 텐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을까? 뭐 되게 많이 뭐 불의 발견, 아까 말한 언어의 뭐 발견,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림이 대표하는 인상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한 예술 운동이고, 인간과 자연을 현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과 인간과 삶에 대해서 그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됐을 때를 인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모더니즘의 시초가 되었는데, 자,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는 그림을 보면은 어떠한 대성당의 벽화, 굉장히 귀족문화스러운 어떤 사람의 초상화, 어떤 귀족문화에 머물러 있던 예술이 그때 외부로 나가면서 퍼졌다는 거죠. 마침 그때 그 시기 100년, 50년, 몇십 년 사이에 철도가 발명되고 튜브 물감이 발명됩니다. 그러한 기술적 뭔가 하나하나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림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개개인이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대중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중문화예술, 지금에 나오는 시, 문학, 모든 것들이 이때 모든 사람들한테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과 개인성과 그런 것들을 가지는 계기의 시작이 바로 이 인상주의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요. 엔지니어에서 머무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주제를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탄생, 여러분 제너레이티브 AI의 탄생, 여러분 데브옵스의 탄생, 수없이 많은 기술, 뭐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정말 다양하게 탄생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그거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절대 같은 시작에 뭐가 시작되고 뭐가 다음에 시작되고 하지 않았어요. 저 완전히 비동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슬슬 뭔가 세상이 변하는 거에 중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예술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분명히 될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건축가를 우리가 더 이상 아키텍트라는 표현도 쓰지만 예술의 영역이라고 쓰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지난 100년이 됐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해서 더 나은 문화를 만들고 내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라벨이니 뭐니 하니 뭐 열심히 하니 뭐 안 하니, 지금 타이밍, 이 세상이 많이 변하는 지금 타이밍에 과연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진짜 참 웃긴 얘기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타이밍이죠.
세상은 초경쟁 시대에 들어져 있고 마침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잘해서 세계 1위가 되고 굉장히 LG 전자 분들도 굉장히 노력해서 막 최대의 영업이익을 이루고 이러한 타이밍에 더 열심히 해서 소프트웨어를 장려해서 더 가속화시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1년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할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Q&A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링크드인 추천을 친구 신청을 하시고요. 저는 개인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개인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익명으로 댓글 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시기도 하십시오. 우리 조직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혹시 리더라면 여러분들이 같이 데리고 있는 동료들과 후배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 느끼고 찾아오시든지 뭐 하시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당장 행동해라. 자, 자신 있으니까 저는 이번 11월 15일에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레퍼런스 하면 삼성 했어요? 뭐 SK가 했어요? 이런 얘기 더 이상 듣기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내가 거기서 가장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론 중에 하나였고 아직도 삼성전자에서의 발표 사례들이 제가 가장 크게 남아 있으며 아직도 삼성전자나 뭐 어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보안 유출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첫 시작점의 스타트도 제가 사실 끊었어요. 왜냐하면 노룰주 아니면 자르세요, 여러분 저를. 그럼 전 다른 데 갈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고 제 커리어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15일, 14, 15에 열리는데 이날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이번 진짜 앞으로의 2년, 3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돌아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과연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자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지 한번 자식 스스로 물어보겠어요. 대기업에서 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저처럼 키우고 싶으신 건지 한번 해서 동료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또 한다는 거. 네, 정말 놀라운 무대 장악력과 흡입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무대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송주영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